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창원의 새 야구장 건립 문제가 산 넘어 산입니다. 위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 이번에는 예산이 발목을 잡고 나섰습니다. 경상남도가 야구장 건립 예산 200억 원을 지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종우 기자입니다. 창원시는 논란 끝에 지난해 9월 새 야구장을 마산 종합운동장에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관건은 건립 예산하고 창원시는 전체 건립비 1,240억 원 가운데 시비 650억 원, 국비 290억 원, 도비 200억 원, NC다이노스 부담 100억 원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창원시 계획대로라면 이곳에 세워질 새 야구장에서 2019년부터 프로야구 관람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경상남도가 200억 원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생가락도 훨씬 좋기 때문에 창원시로서는 그만한 충분한 재정 여건이 능력이 되는 걸로 저희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사정으로 위치가 바뀌고 신축이 아닌 구장 개조로 변경되는 등 도비 지원 결정 때와 사정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창원시는 당장 공사에 차질이 없다며 경상남도를 계속 설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비가 이제 필요하고요. 그래서 도비 문제는 충분히 그 안에 협의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새 야구장은 모두 22,000석 규모로 오는 8월 행정자치부의 심사를 통과하면 내년 6월쯤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지난달부터 경남 지역에서 무상급식이 중단됐죠. 이 무상급식 중단은 비단 학생과 학부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친환경 급식 예산도 함께 지원이 끊기면서 지역에서 나는 건강한 먹거리를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로컬 푸드의 취지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세진 기자입니다. 13년째 농약을 쓰지 않고 유기농 농산물을 생산해온 친환경 재배 농가입니다. 다음 달이면 밭에 심은 유기농 감자를 수확해야 하지만 마음이 무겁습니다. 다른 농가가 친환경 농업을 포기할 때도 건강한 먹을거리를 생산한다는 자부심으로 버텨왔지만 무상급식이 중단되면서 결국 생존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이 상태로 간다면은 친환경이 없어질 그런 위기다. 친환경을 어렵게 해본들 수요가 없잖아요. 그거는 친환경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태. 지금까지 친환경 급식은 지역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로컬 푸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역에서 나는 친환경 우수 농산물을 직거래하면서 지역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확보하고 농가는 안정적인 판로와 소득을 얻는 효과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각 시군에서 우수 음식 재료비로 급식 예산의 일부를 지원한 힘이 컸습니다. 하지만 경상남도가 무상급식을 중단하면서 창원과 김해를 제외한 다른 시군은 지난해 기준으로 우수 식재료비 48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급식 단가가 낮아지면 학교에서는 친환경 재료 대신 값싼 식자재를 구매하게 되고 급식의 질이 떨어지면서 농가뿐 아니라 학생들도 피해를 보게 되는 구조입니다. 결국은 이게 대기업이 주도하는 그런 국제적인 그런 어떤 측량계 그 속에서 이제 재료를 확보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나가는 거죠. 국내 농업은 그만큼 침체되고. 무상급식 중단이 학부모에게는 부담을, 학생들에게는 질 낮은 급식을, 지역 농가에는 생존을 위협하는 삼중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통영해양경비안전선은 만취 상태로 3톤 규모 어선을 운항한 혐의로 44살 임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4일 밤 10시 40분쯤 고성군 삼산면 해상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71% 상태에서 3톤 규모 어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해 중부경찰서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57살 조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달 24일 김해시 생림면의 한 주유소에서 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또 다른 피의자 2명도 주거지나 술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통영경찰서는 동네 식당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46살 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3월 28일 새벽 0시 반쯤 통영시 무전동의 한 술집에서 술병을 깨고 다른 손님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4차례에 걸쳐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밀양 제약산 사자평 일대엔 국내 최대 크기의 진달래 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가까이 방치되면서 고사될 처지입니다. 김준원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연분홍 진달래꽃이 해발 1100m에 펼쳐진 넓은 들판을 물들였습니다. 하지만 등산로 2.5km를 둘러싼 국내 최대 규모의 진달래 나무 군락지에는 꽃이 듬성듬성합니다. 밑동둘레만 1.5m에 키는 4m. 나이는 300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따로 관리되지는 않습니다. 꽃의 색깔이 대단히 다양합니다. 생명과학적으로 유전자원을 보호 육성 활용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자원이 된다는 것이 2년 가까이 방치되면서 고사 우려가 현실로 닥친 겁니다. 주변의 큰 나무들에게 둘러싸여 있어 햇볕과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진달래 나무는 꽃을 절반밖에 피우지 못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수년째 진달래 군락지의 천연기념물 지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그런 나무들을, 장애목들을 좀 감벌 작업을 해서라도 하루 좀 보존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는 군락지 일부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는 상황. 반발했지. 뭐가 이런 걸 할 때 보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개발하든가 사업을 하든가 전혀 안 되는 거지. 최근에야 문화재청이 천연기념물 지정을 위한 사전조사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입춘이 봄을 알린다면 입하는 여름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하지만 여름이 성큼 다가온 건 아닌데요. 아직은 5월의 봄 기온 즐기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은 10.7도로 조금은 서늘하게 시작하는 가운데 한낮 기온은 23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2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단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일본 남쪽 해상을 지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종일 구름량이 많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조금은 쌀쌀하게 출발한 가운데 한낮 기온은 창원이 23도, 밀양이 26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2,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대부분 지역에서 25도 안팎으로 출발했는데요. 단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특히 함양의 경우 20도 이상 일교차가 차이 나는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남해상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고요.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한낮 기온도 평년 수준을 유지하면서 봄볕이 따스하겠는데요. 봄 기운 받으시고 날씨만큼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상남도와 사천시가 항공정비, MRO 사업 유치에 나선 가운데 관련 정책 세미나가 오늘 국회에서 열립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정부와 항공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국내 MRO 시장의 현재와 발전 가능성, 추진 과제 등을 점검합니다. 한편 경상남도와 사천시는 항공 MRO 사업 추진을 위해 사천 용당지구의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동군 지리산 생태과학관이 오늘부터 유료화됩니다. 하동군은 3년 동안 무료로 운영했던 지리산 생태과학관에 대해 오늘부터 어린이 600원, 청소년 800원, 성인은 1,000원의 관람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2년 개관한 지리산 생태과학관에는 희어리와 쥐방이 덩굴 등 야생화 250여 종이 전시돼 있습니다. 김해시가 서낙동강의 오염 원인인 조만강에 대해 조사를 합니다. 김해시는 주촌면 원지천과 해반천까지 총 연장 14km의 조만강 유역에서 용역 조사를 하고 서낙동강 오염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해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염원을 조사해 개선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김해공항 수요가 급증하면서 항공기 지연도 늘어 승객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동안 김해공항에서 공항 혼잡에 따라 이착륙이 늦어지는 연결 지연이 530여 건에 이르러 2년 사이 90%가량 늘었습니다. 이는 김해공항 활주로가 포화 상태에 이르렀음을 뜻합니다. 경남 지역 청소년 수련시설과 도시락 제조업체 등 34곳이 위생관리 기준을 어긴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전국의 청소년 수련시설과 식품 접객업체 등 2,800여 곳을 점검해 경남 지역 위반 업체 34곳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수련원 9곳과 식품 제조 가공업체 9곳,
김밥 전문점 등 식품 접객업체 16곳입니다. 경상남도가 정부 포상금으로 받은 3억 원을 이웃돕기와 네팔 지진 피해 돕기에 사용합니다. 경상남도는 또 지진 피해를 입은 네팔을 돕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가 이주민 여성의 친정 방문 등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현대로템이 서울메트로의 지하철 2호선 전동차 구매 입찰과 관련해 계약 등 후속 절차를 중지하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전동차 교체 사업자로 선정된 로인 다윈시스 컨소시엄은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현대로템은 낙찰자의 경영 상태와 실적을 따졌을 때 낙찰이 불가능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경남 중소기업체의 경기 전망이 2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가 중소업체 210곳을 대상으로 이번 달 업황 전망을 조사한 결과 전달보다 1.3포인트 떨어진 91.2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엔저로 인한 수출 실적 악화로 전반적인 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산수화를 감상할 수 있는 김호민 초대전 캠핑 산수가 오늘까지 거제문화예술회관에서 전시됩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경남연합회 주관 2015 경남은행 장기 게이트볼 대회가 내일 오전 9시부터 창원 종합운동장에서 열립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제4회 유권자의 날을 기념해 공감 소통을 위한 이 콘서트를 오는 10일 오후 3시부터 창원 상남 분수광장에서 개최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